선생님, 저는요, 도대체 뭘 잘못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답답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년 넘게 사주와 명리학을 공부하고 수많은 분들의 인생 굴곡을 함께 지켜본 운세영감입니다. 오늘은 오로지 닭띠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특히 1957년생, 1969년생, 1981년생, 1993년생 분들, 그리고 부모나 배우자가 닭띠인 분들도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한 가지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닭띠의 한 달 키워드는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실속, 정리, 매각입니다. 이 세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12월 말에 여러분 통장 잔고와 마음의 여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큰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신 박일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959년에 태어나 평생을 장사와 일을 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부터 표정이 굉장히 지쳐 있었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그분은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마치 쌓아두었던 말을 한 번에 토해내듯이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젊어서부터 쉬질 않고 일만 했습니다. 공장 다니다가 택배도 하고 식당도 하고 노점도 해보고 결국에는 지금 작은 가게 하나 얻어서 이것저것 파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름대로 자산도 있습니다. 집도 있고 지방에 작은 땅도 하나 있고 가게도 있고 창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통장에 남는 돈이 없어요. 나이는 이렇게 들었는데 손에 쥐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느낌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참 묵직해졌습니다. 이건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닭띠 분들의 현실이기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닭띠 여러분께 2025년 12월 닭띠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고 어디까지 비워내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닭띠 여러분들은 12월 닭띠 화이팅 이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닭띠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2월 닭띠 운세를 보겠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닭띠에게는 실속, 정리, 매각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다. 정리하는 만큼 현금이 모이고 비워내는 만큼 좋은 기회가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진다. 이 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새로 확장하고 늘리는 것보다는 이미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것, 나를 짓누르는 것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 둘째, 그 정리와 비움이 단순히 뭔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금, 시간, 건강, 마음의 여유를 되돌려 준다는 것입니다. 12월에 닭띠는 집안, 직장, 창고, 문서, 구독, 장기 결제 같은 것들에서 쓸데없는 것들을 끊으면 끊을수록 연말에 생각보다 돈이 남았네, 내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네,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이 높은 흐름입니다. 또 한 가지, 12월에는 의외로 물건, 서비스, 개인의 재능이 빠르게 팔리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팔릴까 싶어서 망설였던 것들이 막상 내놓으면 생각보다 금방 정리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은 붙잡고 있던 것들을 시장에 한번 내놓아 보는 것만으로도 운을 크게 당겨올 수 있는 달입니다. 단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포에 떨면서 정리하지 말 것입니다. 무섭고 불안해서 아무 생각 없이 던져버리는 정리가 아니라 냉정하게 따져보고 실속을 계산해보고 나와 내 가족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만 남기는 정리여야 이 운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은 잡았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연애, 재물, 직업, 건강 이 네 가지 영역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물운부터 시작해서 직업운, 건강운, 연애가정운 순서로 풀어보죠. 닭띠에게 12월은 특히 돈과 관련된 정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재물직업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운부터 보겠습니다. 닭띠의 12월 재물운은 한 단어로 실속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새고 있던 것들, 겉모양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던 지출과 자산들을 한 번에 들춰내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닭띠가 꼭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은 자신의 돈 흐름을 있는 그대로 마주보는 것입니다. 통장 거래 내역, 카드 명세서, 자동이체 목록, 보험, 구독 서비스, 멤버십, 각종 장기 결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 내려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올해 3개월 이상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 있으나 없으나 크게 차이를 못 느끼는 구독, 혜택은 잘 모르겠는데 돈만 나가는 장기 결제, 이런 것들은 죄다 정리 후보 1순위입니다. 특히 중년, 시니어 세대 분들은 자녀들이 신청해준 서비스, 예전에 누가 좋다고 해서 가입해 놓은 멤버십, 어디서 한번 써보고 그대로 둔 유료 앱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2월 닭띠 재물운은 바로 이런 것들을 과감히 끊어낼수록 내 월급을 올리는 효과가 생기는 흐름입니다. 두 번째로 집과 가게, 창고 안에 잠들어 있는 물건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닭띠 여러분은 비교적 성실하고 부지런한 기운이 강해서 뭐든 아까워서 모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젊을 때에는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짐이 되고 관리해야 할 부담이 됩니다. 12월의 운은 언젠가 쓸지 모른다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내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라는 기준으로 물건을 평가하라고 요구합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대부분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중고로 팔거나 정리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재물운을 살리는 행동이 됩니다. 실제로 12월에는 오래 들고 있던 물건, 장비, 재고를 시장에 내놓았을 때 생각보다 더 좋은 가격에 생각보다 더 빨리 정리되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게를 하시는 닭띠 분들은 연말 재고 정리를 단순한 세일로만 보지 마시고 내년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운세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빚과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닭띠는 새로운 빚을 내는 달이 아니라 기존의 빚을 구조 조정하는 달입니다. 갈아타기를 한다면 이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굳이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할부, 리볼빙, 소액 대출처럼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자를 계속 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번 달에 전체 구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이자 높은 것부터 갚아 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적어도 이건 진짜 필요 없는 빚이다 싶은 것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정리한다는 목표를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12월에 그 결심과 계획을 세워두면 실행은 내년에 하더라도 훨씬 수월하게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직업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닭띠의 12월 직업운은 마무리와 구조 조정이라는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올해 해오던 일을 잘 정리하고 내년을 위한 틀을 재정비하는 데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 닭띠 분들은 연말 평가 시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은 올해 자신이 해온 일을 잘 정리해서 자료와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나 이 정도 일했다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실제로 문서와 숫자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게 내년 연봉 협상이나 인사 이동,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 조금 애매하게 맡게 된 업무, 역할이 모호한 일,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 잡무 같은 것들이 있다면 12월에 한번 상의해서 일의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끌고 가면
내년에도 체력과 시간만 계속 잡아먹게 됩니다. 운세적으로도 실속 있는 일과 실속 없는 일을 나누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이 집중해야 할 핵심 업무와 줄여야 할 업무를 구분해 나가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닭띠 분들은 12월에 특히 안 나가는 상품과 서비스 정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떨이든 패키지든 묶음 판매든 어떤 방식이든 현금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붙잡고만 있었던 재고를 이 시기에 정리해 두어야 내년에 새로운 상품을 들여올 공간과 자금이 생깁니다. 또한 수익성이 없는 거래처, 매출은 있는데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도 한 번쯤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은 정리의 대상이 사람과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되면서 시간과 에너지만 빼앗는 거래처, 계속 깎기만 하면서 정작 대우는 해주지 않는 고객, 이런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12월을 기점으로 선을 그을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운세 흐름상으로는 실속이 없는 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했을 때 오히려 새로운 더 좋은 고객이 들어올 여지가 생기는 달입니다. 이제 건강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닭띠의 12월 건강운 역시 키워드는 정리입니다. 특히 중년, 시니어 세대에게는 몸 관리 방식, 생활 패턴을 정리하는 달이 됩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약과 병원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처방받은 약을 이 약, 저 약 섞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약이 지금도 꼭 필요한지, 어떤 약은 이미 역할을 다 했는지, 어떤 약은 겹치는 성분인지 전문가와 상의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월에는 한 곳에 믿을 수 있는 병원을 정해서 약과 치료 계획을 통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식습관입니다.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시면 언제 산 건지 기억도 안 나는 양념, 거의 먹지 않는 가공식품들이 꽤 있을 겁니다. 12월은 이런 것들을 싹 정리하고 조금 단순하고 담백한 식단으로 돌아가는 것이 운세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시기입니다. 음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말 모임이 많을 수 있지만 닭띠에게 12월은 간과 위를 너무 혹사시키면 내년 초까지 피로가 계속 밀려올 수 있는 흐름이라 한 번 마실 때 과하게 마시지 않기, 연달아 술자리를 만들지 않기를 꾸준히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연애와 가정, 인간관계 운을 보겠습니다. 12월에 닭띠에게 이 영역에서의 키워드 역시 정리와 실속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정리는 사람을 무자르듯이 잘라내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먼저 부부와 가족 관계부터 보겠습니다. 중년, 시니어 닭띠 분들은 대부분 결혼 생활, 자녀 문제, 부모 부양 문제 같은 묵직한 과제를 안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집안에서 반복되던 말다툼, 오래된 서운함, 역할 분담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12월에는 이 감정들을 억지로 눌러두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꺼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갈등이 있던 집이라면 이번 달에 가계부 정리와 집안 짐 정리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이 카드를 놓고 무슨 지출을 줄일지 상의해 본다든지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이건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쓰던 거네 하고 추억을 나누다 보면 단순한 물건 정리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벌었느냐, 누가 더 많이 썼느냐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편안하게 보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닭띠의 12월 가정운은 서로를 탓하기보다 실속 있게 앞으로를 준비하는 부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흐름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정리는 필요합니다. 여기서 정리라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역할을 정리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자녀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서 계속 실망하고 화를 내왔다면 이번 달에는 기대치를 조금 낮추고 이 아이는 이 정도까지는 해주는구나를 인정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너무 의존하고 있다면 12월을 기점으로 경계를 조금 더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선을 침착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이 과정이 잠시 불편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로에게 더 실속 있는 관계로 만들어줍니다. 미혼이신 닭띠 분들의 연애운을 보겠습니다. 12월은 새로운 사람을 무리해서 찾기보다는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다시 보는 달입니다. 예전 직장 동료, 오래된 친구, 오랫동안 연락만 주고받던 사람 중에 갑자기 마음이 쓰이는 인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모임이나 동창회 자리에서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 다시 가까워지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12월의 연애운은 불꽃같이 뜨겁게 시작되는 사랑보다는 서서히 정이 쌓이는 실속 있는 연애에 더 어울리는 운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결혼까지 이야기한다든지 상대에게 모든 기대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방식보다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한가, 생활 리듬과 가치관이 맞는가를 차분하게 살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미 연애 중인 닭띠 분들은 12월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만나면서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는 관계인지 서로의 결혼관, 돈 쓰는 방식, 가족에 대한 태도를 한 번쯤 정리해서 맞춰 볼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연애는 잘 맞는데 결혼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다. 혹은 생각보다 책임감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속을 챙기는 방향이라면 이번 달 운세와 잘 맞는 흐름입니다. 사회적 인간관계 전반을 보면 닭띠의 12월은 넓이보다 깊이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연말이 되면 여기저기서 모임, 회식, 동창회, 연말 파티 같은 초대가 많아지지만 모든 자리에 얼굴을 비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진짜 힘이 되는 사람, 서로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조용히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달입니다. 그동안 의리로만 유지하던 모임, 갔다 오면 늘 마음이 불편하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자리, 가면 괜히 씁쓸한 비교만 하게 되는 만남이라면 올해 12월을 기점으로 이제는 거리를 두자는 결심을 하셔도 좋습니다. 굴러가는 대로 두면 내년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만 지금 한번 실속 있게 정리해두면 내년에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12월을 한 주씩 나누어 닭띠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이면 좋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메모해 두시고 주마다 체크하듯이 써 보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1주차 12월 1일에서 7일 사이입니다. 이 시기는 리스트를 만드는 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 가게, 창고, 통장, 카드, 구독 서비스, 인간관계까지 내가 정리해야 할 것들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어 종이나 노트에 한번 쭉 써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주차에는 실제로 크게 버리거나 매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어디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어디에서 돈이 새고 있는지, 어떤 모임과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하는지 현황 파악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는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적어 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2주차 12월 8일부터 14일 사이에는 작은 것부터 정리하는 주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집안 작은 물건, 옷장, 서랍, 그리고 구독 서비스와 자동 이체처럼 상대적으로 정리하기 쉬운 것부터 손 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입지 않는 옷과 가방을 추려서 기부하거나 중고로 내놓고
한 달에 몇천 원, 몇만 원씩 나가던 구독을 둘 셋만 정리해도 심리적으로 뭔가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2주차의 목표는 완벽한 정리가 아니라 몸을 실제로 한번 움직여 본다는 데에 있습니다. 3주차 12월 15일부터 21일 사이는 조금 더 본격적인 매각과 구조 조정의 주간입니다. 이때는 집안의 큰 가전, 가구, 안 쓰는 장비나 도구, 가게 재고, 오래된 상품 같은 것들을 실제로 팔거나 정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직장에서의 업무 범위 조정, 사업에서의 비효율적인 거래처 정리, 빚과 대출 구조를 재검토하는 일도 함께 진행해 보시면 좋습니다. 시간을 내어 은행이나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고 실제 상환 계획이나 통합 방식을 머릿속이 아니라 종이 위에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3주차에는 한 번쯤 몸과 마음이 이 정도만 해도 되나 더 해야 하나 하며 갈팡질팡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너무 다 한 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큰 것 한두 개만 확실하게 정리하는 데에 목표를 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덩치 큰 재고를 하나 정리한다든지 가장 오래된 빚 하나의 상환 계획을 명확히 세운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마지막으로 4주차 12월 22일부터 31일 사이는 정리의 결과를 맛보면서 마무리하는 주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움직인 결과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중고로 내놓았던 물건이 실제로 팔려서 돈이 들어오고 끊어놓은 구독만큼 카드값이 줄어든 걸 확인하게 되고 집과 창고가 눈에 띄게 넓어진 걸 보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때는 더 많이 벌려고 애쓰기보다는 한 해 동안 정리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래, 나는 이번 달에 이만큼 해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올해 지출과 정리된 부분을 공유하면서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돈과 시간을 쓸지 가볍게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4주차에는 새로운 계약, 새로운 대출, 새로운 큰 지출을 갑자기 늘리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 정리해 둔 것들 덕분에 조금 여유가 생겼네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걸 바로 소비로 연결시키면 정리운이 가져다 준 효과를 스스로 다시 지워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번 연말에는 평소보다 조금 덜 쓰자, 그 대신 내년 초에 더 여유 있게 쓰자는 마음가짐으로 조금만 아끼고 조금만 더 지켜보는 태도가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닭띠 여러분의 한 달 운세는 한마디로 실속, 정리, 매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만큼 현금이 모이고 비워내는 만큼 마음이 가벼워지는 달입니다. 집, 가게, 창고에 쌓여 있던 물건들, 통장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던 자동이체와 구독들, 실속 없는 업무와 거래처, 그리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인간관계까지 이번 12월은 그 모든 것을 한 번쯤 진지하게 바라보고 앞으로의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정리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서 버리는 게 아니라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는 것, 그게 바로 12월 닭띠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더 가지느냐보다 무엇을 내려놓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닭띠에게 2025년 12월은 바로 그 내려놓는 지혜를 배우는 달입니다. 물건을 비워내고 지출을 정리하고 관계를 다듬고 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운과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닭띠 여러분, 이번 12월 한 달만큼은 용기 있게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남는 돈, 집안의 여유 공간, 가벼워진 마음과 몸, 그리고 정리된 인간관계 속에서 이래서 올해 12월이 중요한 달이었구나 하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시고 영상이 끝난 뒤에라도 종이에 조용히 적어보세요. 내가 이번 달에 정리할 것 3가지. 그 3가지만 제대로 해내셔도 2025년 12월은 분명히 값진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닭띠 여러분, 올해 여기까지 잘 버티고 걸어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남은 한 달 실속 있게 정리하면서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띠의 운세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